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육유협회 컨설팅 김현기 파트너입니다. 어,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 매뉴얼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와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표 체계의 변화와 2022년도 평가 지표, 그리고 주요 일정 및 기타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평가 대상, 대상 기간,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국민신문고 민원평가는 평가 기간 중 각 그 기관에서 처리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운용 수준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각급 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운용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변화를 유도하고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정보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총 306개 기관이고요.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점이나 정성평가,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 정성평가 관련된 실적은 2022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방식은 그 평가 기간 중 각 기관에서 처리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적정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합 여부에 따라서 평가 대상이 되는 민원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지표 체계는 민원 행정 관리 기반, 그리고 또 민원 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3개 분야 중에서 민원 행정 활동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이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그 지표 체계상의 평가 점수 비중은 전년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50점, 시도교육청 35점, 광역은 35점, 기초시군은 24점, 기초구는 2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표 항목별로 세부적인 배점 항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다음과 같이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표 항목 및 배점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컨대 민원처리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배점이 전년도 12점에서 10.5점으로 좀 낮아졌고요. 반면에 기초단체는 아예 평가 지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통합 여부는 전년도에 가점 항목으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표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부 측정 항목별로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면 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처리 신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의 경우 배점이 5점에서 8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접수시간 준수도 평가가 시군까지 확대되었고요. 처리 건수와 관련해서는 가중치 부여 방식을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민원처리 적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및 배점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민원정책 Q&A는 가점으로 이동이 되었고 기피 신청과 관련된 배점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의 경우 민원처리 적정성 지표는 제외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는 국민 생각한 배점 방법이 변경이 되었고요. 국민 호응도, 배점 산식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 단위 기관의 경우 등재 건수가 20건에서 10건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아울러 가감점 및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의 경우 중앙과 광역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 우수 사례 제출과 더불어서 질의응답 등록이 가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기초단체의 경우 질의응답 등록만 이제 가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 점검 배점은 1점에서 1.5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신속도의 경우
중앙은 8.5점, 교육청은 6점, 광역은 6점, 그리고 구는 8점, 기초 시군 같은 경우는 8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접수와 이송, 처리의 신속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전체 산식은 처리기간 준수도와 이송 신속도, 그리고 접수 신속도의 민원 처리 규모를 가중치로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접수 신속도의 경우 8근무시간 내 접수율과 8근무시간 초과 접수 경과도를 각각 8대2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송 신속도의 경우 8근무시간 내 이송률과 16근무시간 초과 이송 경과도를 마찬가지로 8대2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처리기간 준수도의 경우는 처리 예정일 내 처리율과 처리 예정일 초과 처리 경과도를 85%와 15%의 가중치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민원 처리 규모 가중치의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건수는 평가 대상 기간 중 처리한 민원 처리 규모가 기관 유형별 평균 이상일 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 처리 신속 데이터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되고요. 시스템 내 민원 평가에서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 답변 충실도 지표입니다. 중앙은 9점, 교육청은 6점, 광역은 6점, 기초는 6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의 경우 지표의 목적은 기관의 민원 답변 충실도를 평가를 해서 민원 부실 처리를 예방을 하고 적정 답변을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2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전 기관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본 추출 대상은 만족도 결과에서 매우 불만이나 불만 민원권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 방식으로 무작위로 각각 기관별로 20표본씩 추출해서 심사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배점은 민원 이해도가 20점, 답변 적절성이 40점, 답변 이해도 제고와 관련된 부분이 40점, 미흡 사례가 최대 25점 감점이 되는 구조이고요.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가 15점, 그리고 가점으로 만족도 참여 유도와 협조 처리 민원의 경우 1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이해도의 경우에는 민원 요청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원 요청 상황을 정리해서 답변에 포함한 경우, 즉 민원 요지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20점 만점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항목별로 빠지는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 15점, 10점, 5점, 0점 이렇게 배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답변 적절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근거로서 관련 법령이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치 결과를 정확하게 안내했는지, 또한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다른 대안이나 해소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민원인을 이해하고 민원인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이 또 1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답변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10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표본 추출된 20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되고 전체 잘 되었을 경우에는 40점이 만점으로 배정이 됩니다. 반면에 미흡 사례가 있을 경우, 즉 소관기관이 아닌 민원을 안내할 때 민원인에게 사유나 소관기관 정보, 신청 방법 등을 정보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5점이 감점이 되고요. 그 밖에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화로 설명하였다는 등 전화로 설명했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또 민원 답변란에 설명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또 마이너스 5점의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미흡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최대 25점 범위 내에서 감점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정보, 즉 부서나 성명, 전화번호가 민원 해신문에 모두 제공이 되었을 경우에 15점 만점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에게 전화번호 안내 시에 담당자 직통번호가 아닌 대표 번호만 안내한 경우에도 마이너스 5점의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도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가점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에서 신청된 민원에 한해서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요청을 하거나 방법을 안내했을 경우에는 5점의 가점이 부여되고요. 또한 협조 민원을 처리할 때 협조 기관의 답변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하나의 처리 결과로 충실하게 제공한 경우에도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처리 양식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성 양식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대로인데요. 도입부에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또 민원 요지 사항에 대해서 기아가 신청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관련 법령이나 근거까지 제시를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항목들은 꼭 번호를 붙이지 않더라도 1, 3 항목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종결부에서는 처리 결과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자 이름과 부서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기입을 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민원 답변 충실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적정성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각 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이 지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그리고 광역단체까지 이 지표가 적용이 됩니다. 세부 지표는 우편 회신 요구 적정 응답과 상급자 결제 후 답변 그리고 기피 신청 민원 처리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편 회신 요구 적정 응답 같은 경우에는 우편 제공률과 그린 우편 활용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편 제공률이 60%, 그린 우편 활용률이 40% 가중치가 부여되고요.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다음 상급자 결제 후 답변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연계 활용도와 상급자 결제 후 답변의 합산으로 지표가 구성이 되는데요. 전자결제 연계 활용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모두 45%, 반면에 상급자 결제 후 답변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모두 55%의 비중으로 합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피 신청 적정 처리는 기피 불수용 민원 건에 대해서 불수용 사유 안내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표본 10건을 추출을 해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결국 기피 불수용 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 안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앞서 민원 답변 충실도와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중앙 6점, 교육청 4점, 또 광역 4점, 기초 4점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는 국민 제안과 국민 생각함 등 행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 참여 반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먼저 국민 제안 적정 처리가 평가 100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접수 완료율과 심사 기간 준수율, 실시율 이렇게 세 가지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30%, 30%, 40%의 비중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접수 완료율의 경우 제안 신청 건수 분의 제안 미접수 건수가 얼마나가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제안에 대해서 기관에서 접수 완료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때 이제 미접수라고 하는 부분은 신청 제안을 접수나 비제안, 민원이간, 반복 종결 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미접수에 해당이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신청 제안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 접수 혹은
이게 제한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비제한이나 민원 이관 또 혹은 반복 종결 처리 등을 빠르게 이제 처리하시는 게 지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심사기간 준수율 같은 경우에는 접수 심사 기간 이내에 국민신문고상에서 채택, 불채택 결정을 회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제한 접수 건수분의 이제 기간 내 심사 완료한 건수가 얼마가 됐는지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달리 말씀드리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심사 기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국민신문고상에서 채택, 불채택 결정을 회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율입니다. 실시율 같은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기관에서 정책에 이제 얼마나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즉, 이 지표 같은 경우 실시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로 계산해서 점수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모는 평가 기간 내 채택건과 평가 기간 이전에 채택하고 평가 기간 중 실시한 건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평가 기간 내 채택하고 실시한 건, 그리고 또 평가 기간 이전에 채택하고 평가 기간 중에 실시한 건이 분자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지표를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생각함 등 정책 참여 플랫폼 활용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평가 배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 안건 등재 건수와 기관 안건 호응도, 국민생각 정책 반영도가 각각 20%와 40%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 안건 등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각함의 기관 안건을 등록 관리한 실적인데요. 혹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직접 활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배점 기준은 신규 등록 점수하고 생각 완성 점수를 합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생각 탄생과 관련된 단계인데요. 국민생각함에 등록한 안건 수가 20건 이상 등록 시에는 50점 만점이 되고요. 1건당 2.5점이 부여가 됩니다. 생각 완성 점수는 20건 이상 등록 시에 50점 만점이 되고요. 1건당 마찬가지로 2.5점이 부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생각 완성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책에 참고가 되거나 계획의 수립에 반영이 되었거나 혹은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 법령 위반 등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 생각 완성 점수로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기초지자체나 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단 여기 기초지자체나 군 같은 경우에는 10건 이상 등록 시 50점 만점, 또 생각 완성 점수도 마찬가지로 10건 이상 등록 시 50점 만점이 부여됩니다. 기관 안건 호응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안건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호응했는지, 즉 댓글이나 설문, 공모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참여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중앙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구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국민생각함 등록 안건 수 분의 각 기관 안건의 총 참여자 수의 1.67의 상수를 이제 개수를 곱해주는 방식, 가중치를 곱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기초지자체 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산식이 가중치는 곱하기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 안건 호응도 같은 경우는 최소 2건 이상의 그 등록과 거기에서 이제 참여한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정책 기관 안건 호응도가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생각 정책 반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생각함을 포함해서 정책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각 기관당 2건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별로 5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개선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단이 직접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책 플랫폼 활용도가 40%, 또 정책 개선 성과 40%, 파급 효과가 20% 반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총 2건의 사례
정책을 제출하도록 좀 요청드리고요. 건별로 50점 만점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건 이상, 2건을 제출해서 전체 이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 생각함 뿐만 아니라 타 정책 참여 플랫폼 이용 성과도 제출이 가능하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생각함 항목 내에서 40% 비중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 플랫폼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의제를 발굴했는지, 또 안건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또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가 이제 평가가 되고요. 정책 개선 성과는 참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정책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개선된 성과나 또 기대 효과가 높은지, 또 파급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개선 성과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 실적은 8월 26일까지 가점 우수 사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앙 16점, 교육청 10점, 광역 10점, 기초 6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결과, 수준과 만족도 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년도 민원 만족도 및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 대비 평가 대상 기간 중에서 민원 만족도의 향상 실적을 점수화해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먼저 만족도 향상 실적 같은 경우는 중앙교육청의 경우 40%, 광역기초도 각각 40%가 배정이 되는데요. 산정된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3년간의 민원 처리 만족도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향상 또는 감소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아래 산식에 따라서 평가하고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민원 만족도는 55%, 또 중앙교육청이 55%, 광역기초의 경우 60%가 반영이 되는데요. 민원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100점, 5점 척도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지표로 반영이 됩니다. 처리 담당자 만족도 확인률은 중앙과 시도교육청에만 반영이 5% 됩니다.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만족도의 평가 결과를 민원 서비스 개선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또 만족도 평가 결과를 처리 담당자가 확인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 기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족도 응답 민원 건수 대비 처리 담당자가 만족도 확인 등록 버튼을 누른 건수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가점과 감점 항목 부분입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처리 및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제도 개선 등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감점 같은 경우에는 평가 관련 부정행위나 개인정보 침해 발생 등과 관련해서 감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주요 가점 항목은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 또 제도 개선 공고 이행,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항목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시도교육청과 광역,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와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만 이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가점은 3점 이내에서 부여가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가점 항목의 실적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는 최대 1.5점의 가점이 부여되고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의 경우 제출 유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민원 발생 예방, 또 업무 효율 개선 등의 성과로 창출된 사례가 있는지, 또 두 번째 유형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 고통을 겪는 민원인이나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과 관련돼서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해서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이 되고 또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실적들이 두 번째 유형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2개 이상
2개 이상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기관 간 협업을 했거나 또 기존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좀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했던 사례라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기관별로 각각 한 건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평가와 중첩된 거 있다든지 권익위 시정 공고 등을 이유로 개선한 상황이나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등으로 개선한 상황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민원정책 Q&A는 0.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기관에서 등록 및 공개한 민원정책 Q&A가 대상이 되고요. 공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 기관 본부과 팀 기준으로 2건씩 또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본부과 팀이 8개 미만이라도 최소 16개 등록 또 본부과 팀이 30개가 초과해도 60건까지만 등록하면 만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공고 이행 부분입니다. 제도 개선 공고 이행률은 전체 평가 대상 공고 과제 수에서 이행 완료 공고 과제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전체 평가 대상은 고충민원 토대로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 공고한 제도 개선 사항 중에서 금년 평가 대상, 즉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이제 그 배점 계산식은 평가 대상 공고 과제 수별로 건별로 이렇게 이행률과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서 배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과 관련된 가점입니다.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은 최대 1.5점의 가점이 부여되고요.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나 민원 분석 자료 조치 대응 현황 인정률이 각각 1점과 0.5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민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체 분석을 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제공한 각종 분석 자료 등을 기관 상황에 맞게 가공 활용해서 국민생활 편의 증진이나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관당 한 건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 방식의 적합성이나 문제 개선 노력,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개선, 그러니까 추진 방식의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인정 가능 대상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 데이터 분석 업무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민원 빅데이터 동향 등을 재가공해서 활용한 경우도 인정이 되고요. 또 분석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 용역,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도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과 관련된 가점입니다. 평가 산식은 전공 개소별로 0.3점씩 최대 1.5점이 부여가 되고요. 점검 대상 기관 기준은 관리 감독 범위 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 이용 중인 기관이 점검 대상입니다. 최대 1.5점 기관 개소별로 0.3점씩 부여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평가 지표를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해당되는 가점 항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가 최대 1.5점, 민원정책 Q&A가 0.5점 가점이 부여될 수가 있고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실적에 대해서 1건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정책 Q&A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기관에서 등록 및 공개한 민원정책 Q&A가 대상이 되고요. 실적 인정 기준은 기관, 본부과 팀 기준 2건씩 또 본부과 팀이 전체 25개를 초과해도 50건까지만 등록이 되면 만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도 최대 1.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가 1점, 민원 분석 자료 조치 대응 현황 입력률이 0.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그 가점 항목인데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가 최대 1.5점,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이 최대 1.5점 가점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는 평가 기준이 민원정책 Q&A나 대상이 민원정책 Q&A 등록이 대상이 되고요.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은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와 민원 분석 자료 조치 대응 현황 입력률이 가점으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전체적인 입력률 판단 기준이나 우수 사례 평가 내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좀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점 부분은 전 기관 유형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발생이나 국민신문고 운영 관련해서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 감점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유형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경우 감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발생은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민원이 권익위로 제기된 것 중에서 실제 기관의 책임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건당 마이너스 1.5점의 감점이 부여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나 공익 의무 위반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 관련 미흡 사례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여됩니다. 떠넘기기 민원이죠. 핑퐁 민원에 대한 권익위 조정안을 불수용하거나 또 소관 없는 민원을 신청받을 때 자체 처리하지 않고 권익위 기관 분류로 떠넘기는 행위, 또 소관기관이 있는 민원을 직접 이송하지 않고 권익위 기관 분류로 미루는 행위나 또 최종 처리 기관이 민원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정 이상 반복해서 민원을 이송하는 경우에도 감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건당 0.1점씩 감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유의해서 민원 처리에 반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지원에 대해서 일당 0.2점씩 최대 5일 기준으로 해서 감점이 부여됩니다. 우수 사례나 표본 평가, 증빙 자료 등에 대해서 평가 자료 제출 마감일 경과 후에 제출됐을 때 이제 감점이 부여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 일정 및 기타 안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점 정성평가나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와 관련된 정성평가 실적 제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6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평가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정량평가 1차 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은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차 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은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민신문고 분야 평가 결과 확인은 2022년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평가 항목별 담당 부서나 연락처 현황은 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이제 각 분야별로 평가 지표와 해당 부서 연락처 확인해서 좀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평가 관련 질의 등은 각 기관의 평가 수행 담당자를 통해서 국민신문고 내 평가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 수행 담당자가 아닌 담당자가 직접 이제 평가 기관의 실적이나 이의신청 절차, 평가 제외 대상 등을 개별적으로 좀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 수행 기관별 평가 수행 담당자를 통해서 전체 취합해서 기관별 질의나 문의가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평가 관련 주요 정보 등은 게시판을 활용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평가 수행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평가 관련 내용이나 일정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국민신문고 평가 담당자 권한이 기관별로 이미 다 되어 있을 텐데요. 참고로 다시 한번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행정, 전자, 서명 등을 활용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권한 신청과 관련해서는 권한 추가 신청이나 일반 민원 또 이런 다 아래 이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요청 내용이나 권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쪽지 보내기를 통해서 권익위 담당자한테 좀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국민신문고 평가 총괄 관리자 확인 후에 권한이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평가 이의 신청은 정량평가 1차 실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이 9월 5일부터 9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 처리 신속도나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민원 처리 적정성 중 우편 회신 요구 응답도와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맞춰서 신청 권한을 확인하시고 민원 평가 통계를 확인하시고 또 제외 목록 조회와 실적 제외 항목 선택 요청 및 또 실적 제외 사유를 입력해서 이의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후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